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et's learn about topic. 토픽 쓰기 30점을 올리는 키포인트 강의. 오늘부터는 쓰기 52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안 작성 요령 말씀드리겠습니다. 쓰기 52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다음 글을 읽고 기억과 연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문장으로 쓰시오. 화분에 식물을 기를 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은 자라지 못한다. 왜냐하면 흙에 물이 너무 많으면 식물의 뿌리가 기어 뿌리가 썩지 않게 하려면 물을 주기 전에 흙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한다. 흙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물을 더 이상 미연,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줘야 한다. 여러분 51번 문제와 어떤 차이가 있죠?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어떠한 제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형식의 글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하십시오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해라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출제자의 의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픽 2 쓰기 52번 답안 작성 방법을 읽어보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문항의 목표는 담화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51번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 첫째, 어떤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내용을 전개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담화 표지, 문장 연결, 내용 전개 이러한 요소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로 표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52부가 마찬가지로 내용이 중요합니다. 담화의 앞뒤 문장들을 잘 살펴보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어휘의 문제이고요. 결국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어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표현인데요. 먼저 담화 표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담화 표지는 글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담화 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문장과 문장이 어떤 유형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볼까요? 따라서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래서 이로 인해 이러한 담화 표지가 나오면요. 이것은 바로 인과 원인과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가던 길을 어때? 유턴,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접의 유형이다. 즉 가던 길을 거슬러서 딴 길로 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고 또한 이러한 표시가 보이면요. 이것은 가던 길을 앞으로 계속 간다. 그래서 이거는 순접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그런데 한편 앞으로 가다가도 여러분 다른 길로 가죠. 그래서 문장의 내용이 다른 길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즉 이런 표현이면 이것은 내용이 끝나는구나. 그래서 결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후에, 우선, 먼저 이러한 담화 표기가 나오면 이것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치 그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비유 또는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A보다 B,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이것은 비교와 대조의 유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만약 A라면
이런 표지가 있다면 이것은 가정의 유형이 될 것입니다. 제가 52번에 출제된 문제들을 다 분석해서 이러한 담화 표지를 정리했고요. 이러한 담화 표지가 어떤 연결 유형이 되는지를 9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담화 표지로부터 연결 유형 9가지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이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러분 핵심어가 뭐죠? 자, 기억의 핵심어는 식물의 뿌리가 되겠죠. 이음과 관계된 핵심은 뭔가요? 바로 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어는 뿌리와 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다음으로 담화 표지를 찾아볼까요? 자, 왜냐하면이라는 표지가 있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여러분 인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자, 다음 볼까요? 주기 전에라는 표지가 있고요. 때까지라고 하는 표지가 나와 있죠. 어떤 시간과 관계되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이러한 문장의 연결 유형을 가지고 하나의 문단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50번 문제는 문장 3개에서 5개 정도로 배열되어 있고요. 이러한 문장들이 이러한 하나의 문단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문단들은 결국 문장의 연결 유형에 따라서 전개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52번 문제는 크게 4가지의 내용 전개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인, 결과 전개입니다.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따른 전개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해결 전개는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해결 전략을 제시하는 전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교 대조 전개인데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설명하는 대상의 공통점을 찾아 전개하는 비교, 차이점을 찾아 전개하는 대조 전개 방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나열 순서 전개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의 여러 정보를 대등하게 늘어놓거나 또는 대상의 과정이나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방법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높임 표현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이 52번은 높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헤라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문에서 화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정보 전달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체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헤라체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억 앞뒤를 보면 기억 앞에 왜냐하면 흙에 물이 너무 많으면 식물의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왜냐하면이가 결과 전개가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니언을 볼까요? 흙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물을 더 이상 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줘야 한다. 이거는 뭡니까?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살펴봐야 한다, 줘야 한다. 이런 거는 뭡니까? 헤라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 전개 방법이 의와 결합함으로써 어떤 문법 유형으로 구체화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